나는 갑작스러운 회사의 부도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생활과 미래를 약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내게 다가온 시련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회사가 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살던 집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재정적 기반을 잃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후 경제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타지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했고, 그곳은 그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롭고 낯선 곳이었다. 그런 내게 돈가스 전문점은 나의 작은 쉼터였다. 사실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땐 별 기대도 없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들어간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내 손에 돈가스를 건네준 그 주인 아주머니가 식사 중간마다 나를 보며 공기밥 하나 더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던 게 어쩐지 마음에 스며들었다. 매일같이 고된 현장 일을 마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온 나를 공기밥 하나로 위로해주는 것 같았달까? 그 작은 배려가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모르겠다. 평소였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매일 일하고 자고 일어나 또 일하러 가는 삶 속에서 그 따뜻함은 깊게 남았다. 그렇게 나는 돈가스집 단골이 되었다. 점심엔 일부러 한가한 시간대에 맞춰갔고 저녁엔 아주머니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갔다. 7시 반쯤 들어가 식사를 마치고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나와 인사를 나눴다. 얼굴 도장을 찍듯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을 주고받는 짧은 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배가 고파 갔던 돈가스 집이 이제는 마음이 허기질 때 찾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 손짓, 목소리, 밥집 주인과 손님의 관계라기엔 나 혼자만의 상상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돈가스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어쩌면 내가 이곳에 간 이유는 맛있는 돈가스 때문이 아니라 그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돈가스의 깍두기를 열심히 먹고 있던 나를 보며 주인 아주머니가 뜬금없이 물었다. 총각, 키가 얼마야? 저요? 185 정도 되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이렇게 키 큰 사람 옆에 있어 본 적 처음이야. 그런데 키 크면 다른 데도 크다던데 정말이야? 주방 아주머니까지 나를 흥미롭게 쳐다보는 상황에 잠깐 멈칫했지만 곧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저요? 손도 엄청 큰데요. 다른 데는 비밀이에요.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돈가스 집안이 마치 작은 코미디 클럽이라도 된 듯 주방 아주머니와 주인 아주머니의 웃음소리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돈가스 청년에서 키 큰 총각으로 승격됐다. 주방 아주머니는 날 볼 때마다 키 큰 총각, 오늘은 깍두기 많이 줄까? 라며 장난을 쳤고 주인 아주머니는 키 큰 총각 오셨네 하며 환하게 맞아줬다. 그렇게 2달쯤 지나니 이제는 숟가락과 젓가락 포장에 종이까지 같이 끼워주는 사이가 됐다. 그 와중에 그녀의 이야기도 하나둘 알게 되었다. 8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보상금으로 돈가스 집을 시작했단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매일 밝게 웃는 그녀가 그런 사연을 품고 있다는 게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판교 CGV가 새로 생긴 덕에 영화 보고 오는 손님이 많아진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가 툭 내뱉었다. 나도 베테랑 보고 싶은데 10몇 년째 영화관은 꿈도 못 꿔요. CGV 망할 때까지 영화관은 못 가볼 것 같아요. 그녀의 한숨 섞인 신세 한탄에
숟가락 포장지를 끼우던 내 손이 멈췄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럼 끝나고 보러 가시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지 그래, 가버리자. 하고 웃었지만 내가 휴대폰을 꺼내 영화표를 바로 예매의 내역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로 예매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주말에 급히 예매하려니 붙어있는 좌석은 매진. 내 표는 밤 11시 시작이라 영화가 끝나는 시간은 새벽이었다. 너무 늦어요. 오늘은 안 돼요. 그녀가 난처해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바로 다음 날 첫 상영 시간을 다시 예매해 보여줬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 진짜 예약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키보드만 또닥거리던 샌님인 줄 알았더니 박력은 있네. 그 순간 그녀의 미소는 돈가스 집의 어떤 소스보다도 진하고 따뜻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갔는데 의외로 그녀도 이미 나와 있었다. 아는 사람 만나면 어쩌냐며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그녀를 태워 차로 이동했다. 백화점은 막 생긴 터라 주차난이 심각했기에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기로 했다. 차 안에서는 평소와 달리 둘 다 말수가 줄었다. 서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만 홀짝거리며 시간을 때웠다. 영화표는 내가 샀으니 팝콘 콤보를 그녀가 사겠다고 했지만 이미 다 준비해 놨다고 했다. 사실 이런 작은 배려라도 내가 다 하고 싶었다. 영화가 시작됐고 그녀는 화면에 몰입했지만 난 영화를 보는 둥 마는 둥 옆자리에만 신경이 쏠렸다. 팝콘을 먹는 척하며 손을 몇 번 마주치자 그녀는 손을 빼는 듯 했지만 결국 장난스럽게 의구하며 그냥 냅뒀다. 그 순간이 마치 초록불 같아서 조금씩 용기를 냈다. 영화가 끝나고 그녀는 한껏 기분이 업되어 수다를 늘어놓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엔 다음 한수만을 고민 중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온 그녀는 어딘가 차분하면서도 기대감 어린 얼굴로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 밥 먹으러 갈래요? 그녀는 이 동네는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나는 바로 그럼 멀리 가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며 차를 몰았다. 용인까지 달려가 밥을 먹었다. 그녀도 별말 없이 따라와 주었다. 밥을 먹고 차에 타서는 이번엔 묻지도 않고 바로 에버랜드로 차를 돌렸다. 에버랜드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나는 미소만 지었다. 이쯤 되면 모든 걸 쏟아내야 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틈에서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사실 누나를 처음 본 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돈가스 먹으러 간 거고 지금까지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내 고백에 그녀는 잠시 멈춰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어쩌면 좋니, 우리. 어쩌면 좋니. 그 말만 반복하던 그녀가 신경 쓰일까 나는 덧붙였다. 괜찮아요. 난 다 괜찮으니까 누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녀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그날의 분위기와 대화는 묘하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만들었다. 차를 몰아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돈가스 청년이 아닌 그녀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그녀와의 만남은 계속됐다. 평일 저녁마다 데이트를 하고 주말이면 그녀가 일하는 돈가스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종종 무료 알바생처럼 일손을 도왔다. 토요일에는 주방에서 땀 흘리고 평일엔 가게 마감을 돕거나 장 보러 갈 때 운전기사 역할도 자처했다. 그녀는 많은 면에서 서툴렀다. 시골에서 자라 공장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한 그녀는 제대로 된 연애도 화려한 삶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호텔이나 비행기 같은 건 나와 함께 처음 접했으니 모든 것이 신세계였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며 즐거워했고 그 반응에 나도 덩달아 즐거웠다. 그녀를 꾸미는 일도 자연스레 내 몫이 됐다. 옷, 신발, 액세서리까지 내 취향대로 골랐다. 머리는 옅은 갈색으로 염색시키고 손가락엔 결혼 반지 대신 커플링을 끼웠다. 옷도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스타일로 입혔다. 마치 나만의 인형처럼 그녀는 내가 꾸며주는 대로 변해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녀가 임신을 한 것이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살이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더니 의사는 임신 초기라 더 조심해야 한다며 매주 병원에 오라고 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 오전 산부인과는 우리의 새로운 데이트 장소가 됐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아이는 평균 사이즈로 무럭무럭 자랐고 6주가 지나 산모 수첩이 발급되었다. 그녀는 입덧으로 힘들어했고 나는 김포로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 한층 더 멀어졌다. 이제 우리 만남은 병원 가는 날로 제한되었다. 임신 막바지가 되자 그녀는 돈가스 집을 주방 이모에게 맡기고 내 서울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 순간부터 현실은 고통이었다. 밤낮 없이 우는 아이에 잠도 못 자고 그녀는 울고 나는 짜증을 냈다. 그렇게 지친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돈가스집 소득세 문제로 주방 이모를 만나 술 한잔을 했다. 술 기운에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다 보니 그만 실수를 저질렀다. 문제는 이 사실이 그녀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제는 믿음도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 있는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어쩌면 나도 우리가 가진 관계를 이 정도까지 끌고 온 데 지쳤던 건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쿨하게 헤어졌다. 모든 걸 지나고 나니 그 많던 감정도 허탈하게 흩어져 버렸다. 그녀의 손가락엔 더 이상 내 커플링도 없었다.